네, 오늘은요, 합리화와 수용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냐고 하냐면, 그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수용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내가 나를 자기와 합리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이 좀 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치들도 합리화와 수용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합리화를 할 때 제일 많이 예시라 그래야 되나요? 이솝우화 중에 그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우가 신포도가 이렇게 손을 닿으려고 하는데 따먹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에이, 저 포도 덜 익었어. 어차피 나는 저 포도를 먹을 생각도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선다는 이솝 우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여우가, 먹고 싶었지만 못 먹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여우가 한 이 말이 합리화일까? 사실 진짜 마음은 우리가 이소무화를 읽으면서 다 느껴요. 여우의 진짜 마음은 어땠다? 이거를 진짜 먹고 싶었다. 신포도를 정말 먹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못 먹으니까 본인의 그 여우의 먹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대신에 내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가 아니라 저 포도가 잘못됐어라고 포도한테 그 포도 탓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저걸 못 먹는 이유를 저 포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 합리화에 대해서 안나 프로이드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유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어떤 정당화한 다른 논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어, 나의 자존심을 혹은 뭔가 내가 보호하고 싶은 내 내면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심리 작용을 합리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분노한다거나 아니면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책하게 된다거나 슬프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면.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느끼고 싶지 않으려고 다른 이유로 덮어버리는 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저 포도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닿질 않아서 닿지 않는 거에 내가 좀 실망했어. 내가 저거를 못 땄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워. 사실 저걸 정말 먹을 거라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안 되고 나니까 내가 좀 너무 아쉬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면 이런 감정을 내가 느끼기가 힘드니까 피했다. 없는 척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네가 정말 실망했구나. 실망한다는 감정이 누군가에겐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부끄럽구나. 이렇게 부끄럽다는 감정을 정말 느끼기 싫을 수 있어요. 아쉽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이게 아쉬움이구나.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내가 부끄러웠구나. 라는 걸 내가 좀 알아봐 주는 걸 우리는 마음 인정이라고 합니다. 들키고 싶진 않지만, 누구한테 안 들키고 싶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안 들키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나한테 안 들키고 싶었지만, 나는 정말 실제로는 원했어. 이런 마음을 좀 인정해주면, 이것이 합리화가 아닌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아유, 사실 나는 처음에 기대도 안 했어. 아이, 괜찮아.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내가 뭐 당첨 안 돼도 돼. 뭐 이런 거. 네. 사실은,
혹시나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를 좀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기대했어. 근데 내 기대가 무너져서 지금은 좀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죠. 어떤 기회가 안 왔을 때, 아유, 나한테는 그 기회가 안 어울려. 사실 한 번도 그거 해본 적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진짜 해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도전할 자격이 있을까? 어울리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좀 두려웠어. 상처받기 싫었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 그거 원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내 마음이 원했으면, 사실은 제가 원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원했어요. 근데 그걸 못 이루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조차 내가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면 실패한 나 자신이 너무 아플까 봐 제가 좀 거부했어요. 이런 말을 자기한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차피 했어도 도움도 안 됐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좀 미뤘어요. 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그 나만 안 한 것 같아서 나만 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자신한테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껴안는 용기를 우리는 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 감정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도 좀 괜찮다. 이런 걸 좀 허용해주는 태도를 우리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허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걸 허용했을 때, 우리 안에, 최면이 좀 손상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좌절이나 무력감이나 수치나 분노나 실망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위가 합리화라면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해 주는 걸 우리는 아니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용의 핵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정서에 좀 머무를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좀 불편한 감정이 와도, 그래, 이 감정이 내가 맞구나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야, 너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야, 왜 너 그런 감정을 느끼니? 이런 말을 해주는 대신에, 나한테 지금 이 감정이 좀 필요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의도를 봐주는 거. 그만큼 네가 약속을 지키고 싶었구나. 그만큼 네가 좀 하기를 바랬구나. 이런 마음들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좀 볼까? 네가 괜찮은 척 하고 싶은 그 마음 안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한 발이 어려우면 반발짝이라도 좀 해보자.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 힘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포도를 금방 포기해버린 여우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여우가 진짜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먹어서 어땠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 속상한 마음의 안에는 내가 이거를 한번 먹으려고, 따려고 도전해보고 싶고, 또 이런 걸 도전해서 내가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한 거를 다른 여우들이 보고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도 그거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원하고 싶어 하는 저 포도를 먹고 싶어 하는 네 그 바람은 너무 소중해. 그리고 포도를 따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너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걸 실패하고 나면 네가 그 다음에 다른 선택을 또 해볼 수 있어.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뭐 사다리를 갖고 온다든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포도를 따는 걸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진짜로 포도 대신에 좀 다른 거,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새로운 선택과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나 사실 저 포도 먹고 싶어. 높이 있는 걸 알지만 괜히 저 포도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렸어. 그 내가 좀 노력을 했는데, 애를 써봤는데, 닿지 못해서 내 마음이 좀 속상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닿으려고 한번 손을 뻗어본 것. 이거 도전한 거니까 너 잘했어. 그리고 포도를 보면서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저걸 이루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은 나한테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너의 바람이었어. 그런 바람을 가진 건 욕심이 아니고 너의 소망이니까 괜찮은 거야. 잘했어. 그리고, 저 포도를 먹는다는 건 아마도 우리 인간들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나도 저 포도를 땄어 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해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을 만들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패에 대해서도, 실패가 지금 이 순간 네가 실패했다는 게 앞으로도 네가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단지 내가 닿았는데 포도가 닿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어, 그걸 바랐던, 포도를 먹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자체는 너한테 너무 소중해. 그럼 이번에는 쉬고 다음번엔 다른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합리화와 수용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합리화는, 아유, 괜찮아요. 애초에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합리화이죠. 수용은, 내가 사실은 속상했어요. 기대했는데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줬어요. 이런 게 수용이고. 합리화는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걸 합리화라고 한다면, 수용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식하고 존중해주는 걸 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리화는 내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진짜 이 감정의 의도를 진짜 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진짜 의도를 좀 외면하고 그냥 전두엽을 사용해서 논리로 포장했을 수 있어요. 수용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이 감정의 숨은 바람이나 욕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 상처를 좀 회피하고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이해하고 좀 나를 좀 더 진실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를 계속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돼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생깁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수용은 자기 연결과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진정성 있게 연결될 수 있어서 더 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뭔가 무력하고 씁쓸하고 거리감이 생긴 반면에 수용을 하면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이 생기고 진심과 연결이 됩니다. 맘시선으로 합리화와 수용을 설명하면, 합리화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의 진짜 의도를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포장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수용을 하게 되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선택도 나다운 선택, 나한테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제 고객들이 제일 많이 합리화를 하면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혼돈을 느끼냐면요. 코칭은 과정에 대한 관찰이고 그 관찰을 고객과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회기가 끝나고 우리가 어떤 실행 계획을 짜요. 누가 선택해서? 고객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객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짰는데 다음 회기에 고객이 안 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코치님 운동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짰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기.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났어요. 아, 고객님,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냥 뭐, 그냥 좀 잘 지냈어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아, 사실은요, 제가 진짜 일어나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 회식이 있는 바람에 제가, 아, 회식 가면은 또 빠지면 안 되고, 가면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제가 분위기 메이커여가지고, 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에 자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늦게 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코치님. 진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다음번에 꼭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못 하시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이 코칭은 내가 했으면 어떤 이유로 좀 잘했고, 못했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과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고객이 다음 주에도 못하고 그 다음 주에도 못하고 그럼 이제 고객이 이러는 거예요. 아, 코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실 이번에도 제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계속 합리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합리화와 수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어, 못했다고, 지금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했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요, 이번에는요, 저기, 뭐야, 야유회를 갔거든요. 회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유회를 가서 달리기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저, 야유회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야유회를 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는데요? 아, 나 지금 달리기 해야 되는데 왜 야유회가 있고 난리야? 이런 조금 마음도 좀 생기고, 아, 야유회 뭐 없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랬어요. 야유회 때문에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드셨어요? 야유회는 좀, 야유회 때문에 못 갔으니까 내가 야유회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 야외, 그러니까요. 야외가 없었으면 우리가 진짜 달리기를 멋지게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야외가 좀 원망스럽네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좀 드셔요?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 감정요? 이제 만약에 고객이 자기 감정을 못 찾는다. 그럼 코치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마도 야유회 때문이기는 하지만 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코치님이랑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코치님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는 나를 좀 보니까 내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너 왜 약속을 못 지키니? 이런 저 자신에 대한 좀 원망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수용해야 되는 마음은 야유회 때문에 못 갔어가 아니고 뭐예요? 코치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유회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유회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못 갔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나도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내고 싶은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서 잘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나누고 인정하는 게 바로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제 고객이 또 물어봐요. 그 이제 수용해보면 알지만 수용하고 나면 어, 사실 그 순간에 수용하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이 대답에 대해서 답변이 고객한테 굳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코치님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수용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경험해 봐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는 코칭을 고객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경험하는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함께 경험하면서 수용을 해보면 코치랑 고객이랑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감정 느꼈어요? 좀 사실은 미안했어요.
미안함이 있으셨네요. 미안함 어떻게 느껴지시는데? 아니, 그냥 뭐, 코치님한테 약속했는데, 제가 사실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약속해놓고 막 안 지키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 이분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걸 지켜야 돼.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뭔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살면서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켜본 적 없으세요? 약속 안 지키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짜 마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코칭이 끝나고, 내가 사실은 되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 저는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미워요. 우리 회사에 맨날 뭐 하겠다고 하고 약속 안 지키는 애를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타인을 보는 게 답답한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보는 게 어떡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면서. 근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아침에 달리기 하는 게 코칭이 13회기 다 끝나도 못해요. 내가 지금 5시에 달리기를 하고 싶었는데 첫 주에는 그 뭐 회식 때문에 못했고 두 번째 주에는 야유회 때문에 못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나면 셋째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거든요. 요걸 인정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코치님 제가 5시에 일어나는 거를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시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1시간 달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거웠거든요. 그러면은 코치님하고 이번 주에는 5시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아파트 한 바퀴 도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 변경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아니요, 코치님, 저 다음 주에는 5시에 일어나서 꼭 1시간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또 못하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 있다. 이게 수용과 합리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과 함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럼 마음이 어땠어요? 그 안에 진짜 마음은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찰나는 이게 내 겉마음과 속마음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뭔가 실망감이라던가 다른 감정이 있었던 찰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찮았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느꼈던 감정과 긍정적 의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수용하고 긍정적 의도를 이해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코칭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은 척 했던 건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우리 코치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아니, 내일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